저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또 팬분들이 계시는 한 저희가 어떻게 먼저 무대를 내려갑니까? 명언이다, 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아티스트를 또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또 평소랑 장소도 다른데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데뷔 싱글 체커드 플래그를 발매하신 드림캐쳐 다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공식 인사까지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디미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첫 번째 싱글로 데뷔를 했는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해요. 요즘에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10월 31일 날 싱글이 나와서 그 전까지 계속 그 노래에 대한 것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필요한 디자인도 제가 하고요. 영상도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작업 외에 예를 들면 좀 뭐 여가 시간이라든지 비는 시간들은 어떻게 주로 보내셨어요? 제가 일렉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거의 매주 해서 이제 좀 손이 안 아프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쉬어가지고 다시 또 굳은 살이 생기면서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음악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쏟으신 셈이네요. 맞죠. 이번 이제 싱글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디자인도 방금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SNS에 티저 올리시는 것까지 직접 네.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올리셨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만큼 이 앨범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약간 겪어봐야 제 몸으로 느껴야 더 발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나하나 원래 알길 원했어요. 막 공부하는 것도 이건 왜 그런지 항상 파고드는 성격인데 항상 직원분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과정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제가 손으로 해보면서 오히려 더 소중함과 감사함 이런 걸 더 느꼈고 팬분들도 계속 기다려주시니까 빨리 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좀 혼자서 다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공부를 하셨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모든 게 새로웠고요. 일단 제가 원래 뭐 메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볼 일도 없었는데 비즈니스 메일이라는 것도 처음 보내봤고 막 미팅도 제가 주선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웠고 디자인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봤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다 어려웠고 업로드도 물론 긴장됐고요. 제가 이번에 업로드하면서 예약 기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쵸. 네. 네, 항상 손수 올리니까 처음 알아서 그것도 팬분들이 열심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업로드하느라 너무 떨려 이러니까 팬분들이 그거 예약 기능 있어 써봐 이렇게 알려주셔서 팬분들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또 하시면은 또 팬분들께서 또 잘하시는 분들께 네. 하나씩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기도 잘 하더라고요.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독립을 하시면은 1인 소속사 형태로 이렇게 레이블을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미님 이번 싱글을 보니까 그 기획사 이름이 베어하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요거를 좀 회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차린 건 아니고요. 제가 별명 팬분들 사이에서 별명이 곰돌이, 뭐 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사 이름에 뭘 넣으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앨범이니까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애칭이 담긴 이름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곰돌이 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베어하우스를 제가 넣은 거고요. 제가 아직 뭐 차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연락 기다립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더 전문적인 분들과 함께 있으면 더 시너지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또 네, 너무 좋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러면 이제는 신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빨리 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F1 약간 레이싱에 관한 곡이고요. 약간 레이싱에서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저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레이싱을 주제로 담았고요. 약간 덥스텝 장르로 새롭게 도전해봤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레이싱을 소재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올해 그 F1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해서 많은 분들 네. 관심 가지기도 하셨고 네. 그런 영화나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레이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소재로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넷플릭스에 F1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아, 시리즈물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보고 있는데 차가 달리는 그 장면에 들어갈 BGM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제 노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차가 드리프트하는 소리 같은 우웅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끼익 소리도 있고 그런 거를 살리는 음악을 넣어보자 해서 결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려면 그냥 랩이나 힙합 이런 것보다는 EDM 쪽으로 덥스텝 쪽으로 가는 게 더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장르를 정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다미님께서 독립 후에 과연 어떤 곡을 좀 첫 곡으로 선보이실까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어쨌든 뭐 랩 포지션이기도 하시고 힙합 사운드나 아니면은 뭐 드림캐쳐가 했던 락 사운드가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덥스텝 완전 막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네. 되게 강한 거를 하신 건 좀 의외였어요. 안 해봤던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저희 팀으로서는 락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고 제가 안 했던 장르가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이런 건 안 해본 것 같아. 그것도 저의 랩을 너무 잘 살릴 수 있는 곡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르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나올지 몰랐다. 근데 또 제가 알기엔 저희 팬분들은 또 하드 리스닝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던 걸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게 아니고 다미님께서 먼저 이런 사운드를 해야겠다라고 좀 주문을 하신 거예요, 프로듀서 분들한테. 그쵸. 제가 그 컨셉과 장르와 다 찾아서 보내드렸죠. 이런 건 꼭 살려주세요. 뭐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저희 노래 중간에 브레이크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꼭 살려주세요. 이런 거 거긴 아무 보컬이 안 들어갈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맞춰서 맡겨드렸고. 오래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네. 곡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벌스 같은 경우는 좀 정박으로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 벌스를 보면은 붐백 비트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네. 그 리듬감을 더 살려가지고 전개하신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뭔가 1절과 2절이 사운드적으로는 되게 다른 느낌? 네, 이런 게 네. 좀 재밌었는데 어떤 그 아이디어나 과정으로 지금처럼 완성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1절 같은 경우에는 도입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임팩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약간 저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약간 딱딱 맞는 비트의 저음으로 들어갔고 2절은 살짝 높여서 변화를 줘보자. 왜냐면 제 목소리를 3분 동안 거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톤도 바꾸고 1절과 같은 비트면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좀 더 힙합스럽게 바꿔보자 라고 해서 2절은 아예 약간 다른 플로우를 타고 다른 비트에 약간 이렇게 변화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도 처음에는 막 앞으로 탔다가 2절만 되면 다시 뭐 뒤로도 타고 후렴에는 더 막 세게 고개를 흔들고 이런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있는 거를 원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레이싱의 그런 느낌이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천천히도 가다가 뭐 이렇게 드리프트도 했다가 빨리 달리기도 했다가 네, 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팬분들이 다미님의 그 저음을 굉장히 사랑하시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그 팬분들이 좋아하는 걸 딱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그쵸, 그쵸. 또 그 벌스2에서는 약간 다양한 매력을 더 보여주는 아, 그런 구성 그리고 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엔진은 두 번째 심장 이런 가사도 있고 레이서의 입장에 좀 빙의를 해서 쓰신 것 같기도 한데 가사에서 좀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썼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레이서의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서도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저희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레이서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쓴 게 맞는 거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면 결국 우승은 나의 거다. 꿈을 이룰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약간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올해 초 한 중순쯤에 인스타 라이브 하셨을 때 네. 가사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가사 쓰는 법을 좀 새롭게 익히고 있다. 뭐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사를 쓰는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책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공부하신 게 이번에 좀 반영이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항상 혼자 가사를 쓰다 보니까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 달짜리 클래스를 들었어요. 작사 클래스를. 정말요? 네, 정말 작품을 많이 하신 분께서 작사가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클래스를 들어서 기한도 정해야 되는 거죠. 뭐 월요일 날 미션이 시작되면 금요일까지 써야 된다. 항상 저는 혼자 썼으니까 그런 기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한 안에 완벽한 퀄리티의 가사를 쓰는 연습과 문법적으로나 같은 말이 반복된다든지 뭐 앞에는 현재형이었는데 뒤에는 과거형이다. 이런 피드백들이 와요. 그러면 아, 이런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가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시지 위주의 전달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려는 말은 난 할 수 있고 난 자신감 넘쳐 달려 이거니까 메시지를 담는 거에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배워서. 혼자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네, 배우신 네. 거네요. 네, 새로웠어요.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로 돌아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전 항상 제 것만 썼는데 거기에 미션이면 뭐 다른 아티스트한테 줄곡을 써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항상 제 주제만 썼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곡을 들어보면은 사실 피처링으로 참여해주신 그 유현님 비중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 솔로라서 좀 처음 발표하는 곡이니까 완전 솔로곡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이제 외부 아티스트를 피처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제 유현님과 좀 함께 하려는 그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유연이도 없었는데 가이드를 딱 들었는데 그 파트에서 유연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의 가이드인데도 유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유연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유연이가 부르는 게 너무 상상되고 그래가지고 이건 유연이를 넣을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유연이는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잘 해냈죠. 너무 잘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곡이 특히 빠르게 이렇게 네. 뭐 나나나나나 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들으면서 이거 너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했었어요. 사실. 네. 안 그래도 녹음할 때 제가 보컬한테 랩을 시킨다고 굉장히 미안했었는데 유연이가 계속 할 수 있어 해볼게 해가지고 거뜬하던데요. 이제 유연이 랩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팀의 멤버로서는 작업을 여러 번 많이 하셨지만은 이번에는 다미님께서 좀 제작자이자 기획자로서 유현님과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랑은 좀 달랐던 점이라든지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유연이랑은 둘이서 커버곡을 몇 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한 디렉팅을 서로 원래 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 곡이다 보니까 유연이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한 번만 더 할까? 이거 좀 아쉬운데 이런 걸 하면 유연이도 그래 알았어 해볼게 하고 약간 저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 주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귀여웠고 근데 또 저는 만족하는데 유연이가 만족 못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런 것도 있었고 고마웠죠. 네. 그리고 이제 작곡이나 편곡에 좀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이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 보니까 원래 알고 계시던 작가님들이라는 얘기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리나 작가님은 제가 또 작사도 공부했다시피 작곡도 배우러 제가 송캠프에 한번 참여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곡을 만드나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공부할 겸 송캠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만난 작가님이시고요. 그때 곡을 쓰시는 걸 보고 너무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제 곡에 꼭 같이 참여해주세요 했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또 가져다 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카큐 작가님과 이든 스페이스 작가님은 다음에 또 작업해요 이렇게 항상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너무 멋있는 곡을 써주셔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곡 외에도 티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독립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혼자서 이렇게 하시니까 다미님만의 추구미를 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어떻게 좀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큰 컨셉은 곡의 느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안에서 A 컨셉이면은 우리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을 가득 담았고, 팬분들이 또 제 얼굴이 잘 보이는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클로즈업과 약간 얼굴의 다양한 각도와 약간 눈빛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컨셉 B 같은 경우는 곡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카레이서처럼 볼캡으로 꾹 눌러쓰고 분위기와 그런 걸로만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이 곡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한 컨셉 포토였어요. 아까 그 벌스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좀 항상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유.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떡하지? 거기다가 이제 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는 것까지 같이 하시는 네. 좀 그런 팬 사랑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아유, 같아요.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썸녀들. 아유. 팬분들이 너무 감동하시겠다. 아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디자인도 직접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제 본업은 디자이너거든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완전 이걸 처음 배워서 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퀄리티여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진짜 제가 디자인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를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자고 있던 아이패드를 꺼내서 일단 사진을 불러오고 어떤 사이즈를 해야 되는지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이 사진에는 어떤 필터가 어울리며 어떤 폰트가 어울리고 이런 거를 정말 수십 장의 수백 장의 레퍼런스를 보고 글씨 쓰고 꾸미고 이런 거는 영상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꾸미느라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렸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저희 팬분들도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아니 사실 근데 이 정도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1인 기획사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곡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곡이 이렇게 좀 그냥 듣고만 흘리기 좀 아까운데 혹시 뭐 라이브나 아니면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없을까요? 정말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빨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기회 되신다면 피디님도 함께 혹시 뭐 라이브 클립 같은 거라도 한번 하실까요? 찍어보시면은 네. 하실까요? 너무 좋죠. 전 좋죠. 그래서 모든 무대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정말 신나는 노래여서 네. 같이 즐기면서 또 부르고 들으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곡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미님이 앞으로 하실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예고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로 앞으로 발표하실 곡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앨범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항상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그리고 있어서 다음에 뭘 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피처링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랩이 좀 더 많은 제 목소리로 정말 3분을 다 채우는 그런 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번에는 안 했던 장르를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드림캐쳐도 은근히 좀 다양한 장르를 많이 시도했던 팀이어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면 팬분들이 그 재즈바에서 다미님 그 보컬 하셨던 거 되게 네, 좋아하시던데 맞아요. 재즈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혹시 멤버분들 외에도 다른 이제 외부 아티스트와 좀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누구든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너무 환영이지만 제일 생각나는 친구는 오마이걸의 유빈이가 떠오르는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둘이서만 우리도 뭐 하나 하자, 뭐 곡 작업 하나 하자 했는데 너무 좋아라고는 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아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유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랑 하고 싶으니까 저랑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유빈즈로 해가지고 네, 맞죠. 또 그룹 색깔도 어떻게 보면 드림캐쳐는 좀 강한 느낌이 있다면은 네. 오마이걸은 막 몽환의 대표 아, 주자인데 두 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 좀 재밌을 것 저희도 같아요. 너무 기대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회의하는 과정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 활동 얘기를 또 잠깐 해보고 싶은데 우선 올해 거의 상반기까지 투어를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네. 드림캐쳐 거의 활동 중에서도 거의 최장 기간의 투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진행했지만 마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항상 투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팬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희는 항상 한국에만 있으니까 몰랐는데 해외를 가면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요. 이렇게 큰 공연장을 저희가 다 채울지도 몰랐고 이렇게 뛰면서 열광하면서 저희 노래를 즐겨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먼 거리인데도 저희 노래를 사랑하고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공연을 보려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항상 투어 갈 때마다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모를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저희를 너무 항상 좋아해주고 저희 나오기만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투어 간다 그러면 와주시고 정말 감사하죠, 항상. 지금 사실 조금 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긴 아니. 했지만은 드림캐쳐만큼 사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투어를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멤버이신 다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유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만의 색깔을 좋아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락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를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막 무대에서 진짜 무대를 부실 듯이 퍼포먼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 저희가 또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뭐 악몽 시리즈도 있었고 이런 시리즈들이 뭐 팬분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시리즈를 보니까 다음 곡은 뭘까 더 기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팬분들이 저희를 꾸준히 좋아해 주시고 계속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좀 확실히 그 드림캐쳐만의 뭐 세계관을 포함해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언어를 초월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게 만들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좋아했던 뭐 매점 같은 곡을 보면은 네. 약간 그게 환경에 네, 관한 그쵸. 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좀 그런 걸 하는 거에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캐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에 매년 앨범을 2장 막 이렇게 발표했을 정도로 정말 작업량과 활동량이 많은 팀인데 다민님께서 특별히 좀 이 곡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알리고 싶다 이런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스크림이라는 곡이요. 저희 곡 중에 이 곡이 코로나 때 컴백을 해서 그때 의상, 그때 컨셉, 그때 그 강렬함과 그거를 팬분들이 바로 앞에서 못 보셨어요. 음악방송에 못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 물론 콘서트에서 여러 번 했지만 그 순간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상도 뮤비에 입었던 거를 또 입었을 때 뮤비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그 생생함 그런 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서 또 그 노래가 듣기에도 신나거든요. 노래만 들어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투어 돌 때마다 부르는 곡이긴 한데 그만큼 더 알리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 코로나 시기 그때 이제 곡을 발표하시고 활동했던 분들은 항상 그 아쉬운 아쉬워요. 상편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왜냐면 팬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맞아요. 저의 또 추천곡을 하나 꼭 소개해 네. 드리자면은 수록곡 중에서 스타라이트라는 곡을 아. 좋아하거든요. 좋죠, 그게 좋죠. 약간 좀 레트로한 느낌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약간 뭔가 아련해지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되게 매력적인 곡이어가지고 네. 저는 좀 특별히 자주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또 수록곡이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한 곡 뽑기가 어려워요. 다미님께서 추천해주신 스크림 그리고 저의 추천픽인 스타라이트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미님께서는 약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케이팝이 뭐 사실 역사가 이제 좀 오래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소속 회사가 달라도 함께 활동하는 그룹이 적지 않아요. 근데 또 사실 팬분들로서는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약간 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다민님께서 좀 그리고 계신 드림캐쳐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끝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영원하고 저희 멤버들도 뭐 각자 그리는 것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항상 말해요.
우리 언제 할까? 드림캐쳐로 무대 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팬분들이 계시는 한 저희가 어떻게 먼저 무대를 내려갑니까? 명언이다. 야. 네. 네. 팬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계속 무대에 올라야죠. 그래서 팬분들이 걱정해하시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기다려주시면 저희는 항상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서 팬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저희가 무대를 내려가겠느냐. 어떻게 야, 내려갑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K-팝 명언집을 하나 아이고. 실어야 될 것 같고 계약 종료를 발표하시고 나서도 같이 막 콘서트도 하시고 그럼요, 뭐 그럼요. 그 페스티벌 같은 데 나오시고 그럼요, 뭐 그럼요. 같이 하는 거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 팬분들이 더 네. 안심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지금 네이버를 떠나서 독립적인 활동을 준비했을 기간이 그래도 몇 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미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정의하는 다미는 어떤 아티스트인지 궁금하거든요. 욕심이 많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기대감이 드는 아티스트였으면 좋겠고 오랜 기간 그럼 활동을 해오셨지만 혹시 아직도 사람들이 다미님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항상 다른 분들은 무대를 먼저 접하잖아요. 근데 전 무대에서 거의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너무 무섭던데 생각보다 순하시네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대로 쌓인 오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화장 많이 덜고 순수하게 왔으니까요. 전 무섭지 않습니다. 네, 이거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다미님에게 조금 인생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드림캐쳐 한 콘텐츠에서 다미님이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넘기거든요. 정답이 어딨어? 평범한 말일 수 있는데 엄청 와닿았었어요. 혹시 요즘은 다미님께서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후회하지 말자. 이걸 기반으로 지나간 일을 신경 쓸 시간에 미래를 생각하자. 그런 시간 있잖아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뭐 이불킥을 할 순간 있어도 안 돼. 그런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뭐 음악을 더 만들거나 미래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데뷔하신 지 벌써 10년도 훌쩍 넘으셨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모멘트를 하나 꼽아보자면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 사랑하는 거란 팬분들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고 팀이 그만큼 끈끈하고 그런 걸 보고 더 응원을 해줬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 팀을 좋아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만큼 우리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무대로 자주 보여드려야지 이런 게 생각이 항상 있어서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일이에요. 저한테 마음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런 일일 걸 아는데도 표현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이런 감동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모멘트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아무래도 코로나 때 팬분들이 없는 무대를 하는 게 그게 진짜 보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응원해주신 눈빛과 앞에서 뭐 이렇게 떨고 있는 손 뭐 이런 게 리액션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래 응원법을 들으면 더 100% 할 거 막 120% 이렇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힘도 안 나서 빨리 보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건강한 상태로 빨리 만나자라는 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만큼 또 저희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팬분들과 소통 같은 것도 자주 하려고 하고 콘서트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 모습을 많이 비춰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민님께서 좀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해요. 본인을 믿자, 본인을 사랑하자, 다 해낼 수 있다. 약간 그런 자신감을 넣어주는 가사들과 곡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전에 했던 뷰티풀이라든지 그것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곡이었는데 진짜 Love Myself죠.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실 좀 용기 많을 수도 있고 다민님께서 스스로는 좀 이런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게 좀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한테도 제가 썼던 방법인데 사소한더라도 셀프로 칭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빨리 치웠다 하면은 와
나 바로 지웠네. 진짜 엄청 부지런하다. 와, 나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를 딱 했어요. 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정리 너무 잘했다.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칭찬하면은 오늘 이불 청소했으니까 내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이불 청소도 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제가 저한테 써먹었던 건데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다민님이 생각하면 또 랩이라는 걸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좀 좋은 랩, 좋은 래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들이 있는지. 일단은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전 생각했어요. 3분 안에 다른 멤버들이 막 키보라 쳐도 제 파트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고 밤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캐릭터를 잡는 게 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곡마다 뭐 톤도 다 다르게 하고 같은 곡 안에서도 톤을 계속 바꾸던지 하면서 이런 색깔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강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음악적으로 새롭게 시도해보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음악적인 영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제 음악에 들어갈 기타를 연주해보는 건 어떨까? 팬분들도 그 라이브로 기타 연주를 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제 곡에 녹음을 하고 그걸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또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그럴까. 근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타 알면서 랩도 이렇게 소화하시면은 너무 멋있는 그림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다민님께서 혹시 요즘에 좀 음악을 들으시면서 가장 빠져있는 뭐 음악이나 아니면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요즘에 그 클라우디아 발렌티나라는 아티스트 분의 캔디라는 곡에 꽂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뮤비를 보면 자유롭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꽂혔고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아티스트 분인데 그만큼 정말 매력이 있고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듣게 되고 보컬은 말하듯이 조곤조곤하면서 근데 엄청 리드미컬해요. 그럼 이렇게 음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민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음악, 좋은 음악가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좋다라는 기준, 제 기준으로만 한다면 일단 부르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부르고 싶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부르는 사람에게 불편하다 뭔가가 약간 우리도 불편한 의자에 계속 앉기 싫어하고 피하잖아요. 근데 편하면 계속 거기 앉아있고 싶고 그러니까 노래도 편한 곡이면 계속 부르고 싶고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부르는 사람이 편하고 계속 불러지고 싶어하는 곡을 만들어내는 게 아티스트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곡이 저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 부르는 사람이 계속 부르고 싶은 작품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되게 새롭게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발음이 자꾸 꼬인다던가 그러면은 그냥 그 파트를 안 하고 싶어지고 결국 내가 편한 걸로 바꿔야 그치 이거지 이런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작업하면서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민님께서 좀 어린 나이에 사실 데뷔를 하셔가지고 저 고등학생에 데뷔하셨잖아요. 지금 좀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신인분들 데뷔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건강하게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연습생 생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냥 버티면 안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던가 뭐 정신적으로는 자꾸 뭔가를 배우고 하면서 자기 대해서 약간 레벨을 점점 올리면서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특히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생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도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노래가 나왔는데 팬분들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기회로 우리 팬분들 앞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댄사랑으로 처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런 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어쨌든 K-팝이나 이런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색깔 있고 독특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애정이나 되게 좀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드림캐쳐도 K-팝에서는 되게 색깔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 그룹 중에 하나고 또 그 안에서도 다미님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뮤지션이어가지고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좀 계속 꾸준하게 좀 자신만의 컬러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썸녀들 항상 말했지만 너무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나온 노래도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고 썸녀들이 있기에 이런 노래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썸녀들은 항상 우리한테 나한테 그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애정 표현이 정말 적극적인 네. 그런 다미님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미님의 계속 발표하실 작품이나 활동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보신 분들도 다미님의 신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다미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들에 대해서 반응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다미님께서도 아마 보시지 않을까요? 아, 보죠, 네네, 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